그냥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 그리고, 북한, 제가 통화도 한번 했었습니다. 어머님하고 통화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북한하고 직접 통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중국 핸드폰이 그 북한 국경에 들어가면 그 중국에 결국은 전화를 거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야, 너 파견됐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일 보고 장군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군님 신임이 아직 여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받았던 모든 우대의 공급이 아직도 계속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충신, 그러니까 저 가문이 충신의 집안이다.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몇 명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가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집에서 역적이 났다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오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가 숨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12년을 강성대국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오래전부터 선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한이나 또 한국 교회나 또 젊은이들이 이제 2012년이 임박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이 과연 북한의 준비에 대해서 합당한 맞대응이 될지,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민주통일을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지, 그런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2012년과 통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것이 전략적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남남 갈등이 좀 이렇게 너무 그렇게 좀 극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한국 주민등록증을 도용을 해서 인터넷 대남 심리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걸 제가 최초로 이렇게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북한의 미녀 동영상이라고 자기 새집들이 또 자랑하는 그런 동영상이 한때 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도 제가 근무했던 통전부 안에 이륙연락소입니다. 그러니까 99년 이후부터 2000년부터 북한이 대남 심리전이 인터넷 심리전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에서 자체로 국민들이 쓴 것처럼 그렇게 호의적으로 기사를 올리고 이런 심리전들을 하거든요. 댓글도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댓글 올리는 그런 부서에 가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젊은 분들보다 신조어를 더 잘합니다. 이렇게 식사하러 가자요. 가요. 그러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남 심리전을 한 결과 이런 너무 이렇게 좌익이 우익을 만들고 우익이 좌익을 만드는 이런 좀 비소모적인 그런 것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처럼 제가 어느 당을 명을 지목해서 죄송한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안 좋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쪽에서도 조금 좀 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글을 썼던 것도 있었는데, 이 보수 이념이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전파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뭘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이념을 문화화하지 않고 자꾸 과거의 5, 60년대 그 방식,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 다양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이 눈높이에 맞게 그런 다양성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저쪽 좌익 쪽에서 그런 걸 잘해요. 이렇게 촛불 시위도 하고, 그것도 하나의 문화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융통적인 그런 유동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젊은 세대가 앞으로 이 통일을 이끌 주역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쨌든 스스로 맡겨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저는 제가 그 대학 강의 나가서도 보니까 그 대학생들이 그 사회 정치 인식이 개념식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다. 이런 틀에 박힌 이 개념이 딱 박히게 되게 되면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정보를 얻고 이런 과정에 그것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거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정교조가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그 영향을 끼치는 걸 그것은 좀 상당히 크지 않는가 해서 저는 이런 교육적인 문제, 그리고 이렇게 북한과의 그런 이런 인권 문제 이렇게 많이 동참하시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질문 내용이 뭐냐면, 화폐 개혁이 군부 세력이 권력을 약화시키고 김정일 체제를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나름의 전략도 아닐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화폐 개혁을 딱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면, 저거는 망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 화폐 개혁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가격을 주도를 해야 되는데 시장 가격에 완전히 먹혀버렸기 때문에 통제력이 이거 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문제는 뭐냐면 시장 인력이 다 기관 인력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기관 인력으로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시장에 가 있는 결과, 그러니까 국가 가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이렇게 화폐 개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경제라는 것이 수입과 소비의 그 균형적 구조에 의해서 계속 시장이 발달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자체 생산이 없습니다. 수입 대 소비라는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중국에서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폐 개혁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김정일 정권이 뭔가 나름대로 자꾸 이러한 것들을 벌려놓지만은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의 한데도 독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때문에 스스로 망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그런 식으로 대북 정책을 하게 되게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존심까지도 퍼졌다. 이게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안보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A라고 했을 때 김대중 정부 때부터는 평화 정책이었습니다. 이 안보하고 평화가 이 대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남 문제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인데요. 안보 정책 하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평화번영 정책 B라는 데 대해서는 한미동맹보다도 남북관계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A에서는 한미동맹과 강화와 함께 자위력 강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B에서는 평화비용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자꾸 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자니까 A에서는 보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B에서는 자꾸 좌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도 포주는 분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시장정책, 분배정책으로 또 갈라지고 해서 저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이거 조금 탈선되는 이야기도 좀 연관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북정책은 대남정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는 어차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상대로 무엇인가 해보겠다, 이루어보겠다. 그러니까 과거 10년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남 정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자기가 선택한 대북 정책 방향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기 위해서는 이 북한이라는 변수를 이용해가지고 그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방향에서 그걸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 10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 북한이 붕괴됐을 때 지금 우리가 이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주 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자유 통일될 것이다. 저절로 될 것이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선 북한은 정치적 테러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권력 공백 시에 거기에서 분파되는 각 권력 계파들은 저희들이 그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한이 아니라 친중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은 빨리 정치적 테러를 지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대북방송이라고 봅니다. 대북방송을 해서 10년 동안 그 북한 군인들은 10년 동안 군사복무를 하거든요. 이건 욕으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그들을 세뇌시킨다는 말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10년 동안 군사복무하는데 좀 생각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 형편도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도 해줘서 자꾸 돌려세워서 이 친한 공간을 이 전년 지역에서 만들어주게 되면 북한 국배 사태 시에 바로 이들이 체제 이탈 주도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전년 지역에 대한 관리 이런 명분으로 북한에 중국보다 한 발 앞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명분도 생기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까지도 지금 대국 방송을 북한을 눈치를 보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우리가 그 노무현 정부의 실책으로 보는 것은 대국 방송 철회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정은 정권이 3대 세습을 한다고 해도 이런 각 권력 계파들의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국으로 가 있기 때문에 북한엔 또 김정일의 아들이 3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3명이 있다는 것은 그때 가서 또 3파로 갈라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정남이가 더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 어차피 저희들이 그 울타리 이 주변 그 소국을 안정적인 소국을 만들어내자면 저희들이 손때 묻힌 김정남이가 필요하지 김정일 체제를 또다시 이렇게 김정일이 외교를 반복할 그런 폐쇄형 왕자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정남이가 앞으로 영계 서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국 정부가 너무나도 서로 간에 정략적으로 남북관계를 접근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준비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연평도 해전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우리 군사훈련 때문에 많이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고 또 국지전의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우선 함선 충돌 형식으로 교전을 했고 이게 3번을 했죠. 그리고 4번째가 잠수함 어뢰 공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연평도 또 포격을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이제 남은 마지막 카드는 게릴라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도 우리가 그 포격 연습을 재개했지만은 북한이 지금 아무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반드시 이 불안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은 이 체제 불안, 그러니까 이 평화 불안을 계속 조성을 해야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드시 앞으로 서해 오도에 대한 게릴라 작전을 감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